안녕하세요. 완전정복 부동산 플러스 진행의 장효윤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 여파가 오피스텔 시장으로 번져가는 모습입니다. 매매 가격 지수가 2년 만에 상승 전환했는데요. 반면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 오피스텔 시장은 여전히 침체일로 흐름입니다. 앞으로 방향성 어떠할지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부동산 주요 이슈부터 만나보시죠.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3.3제곱미터당 평균 2,442만 원으로 2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에 아파트 매매 수요자들이 전세 시장으로 유입이 되면서 전셋값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 아파트의 8월 입주 분양권 거래가 전월 대비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규제 영향으로 매매 시장은 위축됐지만 신축 수요는 여전하기 때문인데요. 일부 대단지의 전매 제한이 풀린 점도 입주 분양권 거래량 증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금리와 전세 사기 여파로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했던 서울 오피스텔 매매 가격이 지난달 상승 전환했습니다. 2년 만인데요. 이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오피스텔을 찾는 수요가 늘어난 데 영향을 받습니다. 네, 오늘은 오피스텔 시장의 흐름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서울의 오피스텔 매매 가격이 2년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이제 다만 서울 제외한 지역들은 여전히 하락세인데 회복세로 오피스텔 시장이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 무리일까요? 네, 자 볼게요. 8월에 대한 서울의 오피스텔 매매. 항상 우리가 이제 주제를 잘 선택해요. 전국이 될 수도 있고 오피스텔이 아닌 일반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또 매매가 아닌 전세가 될 수도 있고 하는데 이 8월에 대한 서울 오피스텔 매매 가격이 지수가 이제 상승으로 전환했어요. 2년 만인데 2022년 8월부터 계속해서 하락을 하오다가 반등을 한 케이스가 된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오피스텔 매매 가격 지수에 대한 변동률을 보면 전국적으로 또 수도권, 지방 같은 경우는 이 좀 약간 짙게 이제 색깔이 돼 있는 그 그래프가 이제 전년 동월을 대비한 거고요. 이렇게 좀 파란색으로 이어진 것이 전월 대비 변동률이에요. 전월 대비 변동률은 좀 이렇게 약하지만 전년 대비해서는 더 하락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단지 서울에 있는 전월 대비 변동률만 지금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그 상태를 보면은 오피스텔 시장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양극화 현상이 여기도 벌어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울 안에서도 전체적으로 오피스텔 가격이 다 반등을 했느냐가 아닌 또 서남권이라든지 동부권 가격 상승을 주도를 했고요. 도심이라든지 강남 상구는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역세권 중심이라든지 아니면 학군이 좋은 그런 쪽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가격이 이제 반등해서 오르는 반면 그렇지 않은 곳들은 서울 안에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뭐 월세 가격 지수도 이제 상승을 했고요. 또 전세 가격 지수도 상승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 오피스텔이 아파트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굉장히 미미하게 작은 영향력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메인인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종목으로 따진다면 아파트가 주를 이루고 오피스텔은 부를 이룹니다. 근데 어쨌든 전체적인 서울의 또 신축 아파트 위주로 해서 가격이 좀 많이 전세금 또 매매금에 대한 부분이 올랐던 영향력이 이제서야 이제 오피스텔로 영향력을 미치고는 있는데 일단은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했어요. 그럼 우리나라도 10월 11일 정도에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을 경우에 아파트 시장에 계속해서 가격 상승의 여지가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오피스텔도 이런 추세는 계속할 여지는 남아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오피스텔을 섣불리 이제 거래를 한다. 즉 사려는 움직임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좀 관망을 하는 모습이 조금 더 현명한 판단이 되지 않겠느냐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서울 오피스텔 매매 가격이 반등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좀 매수에 나서는 거는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는 전문가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윤환 전문가와 함께했고요. 자, 보다 자세한 정보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친구 추가하시거나 혹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재테크존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울러 이윤환 전문가가 진행하는 부동산 무료 세미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부동산 정보들 이 시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정혜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서울 아파트 전셋값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셋값 계속해서 고공행진 중이고요. 이제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그래서 이제 실수요자분들의 고민이 좀 깊어지실 것 같습니다. 전세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 그 흐름 먼저 좀 짚어보고 갈까요? 네, 지금 서울 전세 시장은 임차 선호단지를 중심으로 이제 매물 부족 현상이 계속돼가면서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올 가을에 이사철이죠. 서울의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까지도 이제 부족해지다 보니까 전세 수급 불안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전세 수급 지수는 이제 103.2로 수요가 공급을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공급을 훌쩍 뛰어넘어서 선호 지역의 집주인들은 신규 전세 계약을 할 때에 전세 보증금을 최대한 높게 받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네,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전세 갱신 계약도 이제 좀 늘어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 집을 구해야 되는 이제 세입자들의 고민이 좀 깊은 상황에서 전세값 사실 이제 조금이라도 조금 저렴하게 구하면 좋잖아요. 어떤 방법적인 부분이 없을까요, 전문가님? 네, 올해 12월 말까지 대략적으로 한 3만 세대 정도가 이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조금 더 낮게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입주장 시장을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입주장 시장은 이제 입주를 막 시작하는 이제 신축 아파트 단지를 이제 말하는데요. 네. 이제 세입자를 구하려고 하는 이제 경쟁이 조금 있다 보니까 보다 저렴한 이제 전세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입주를 앞둔 단지를 좀 눈여겨보라라는 건데 이제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 대규모 입주를 앞둔 단지가 어디인지 저희가 좀 짚어보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셋값이 시세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볼까요? 지금 현재 수도권에서 가장 대규모 입주를 앞두고 있는 거는 이제 올 11월에 입주를 시작하는 12,000세대의 올림픽파크 포레온 아파트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84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30평형대의 전세가 최근에 6억 9천만 원까지 나와서 화제가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84제곱미터의 매매가가 대략 24억 정도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전세가가 약 30% 정도였던 겁니다. 네. 평균적으로 좀 리스크가 적은 이제 전세 금액도 같은 평형수 약 8억 원대로 주변 동일 평수 이제 시세 대비 약 1억 원 이상이 저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셋값이 계속해서 이제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 시세보다 뭐 1억 원 가까이도 또 저렴하고 하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세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거 왜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라고 또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규 분양 주택 전세를 구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 유의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방금 이제 예로 들었던 이제 6억에서 7억, 6억대, 7억대 매물들은 이제 대부분 선융자를 낀 이제 물건들입니다. 현재 이제 7억 원대 물건들은 이제 수억 원 정도의 선융자를 좀 남겨두고 가는 계약을 하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제 이런 전세 물건들은 세입자의 보증금이 사실은 은행의 근저당권보다 우선시되지 않다 보니까 리스크가 좀 높다. 그렇게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전세 계약금이 조금 보증금이 낮은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올림픽 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에는 또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전세를 최대로 거주를 한다 하더라도 3년밖에 거주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실거주 기간이 3년이 유예가 됐기 때문인데요. 이 점도 좀 유의를 해서 좀 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입주를 앞둔 대단지 아파트의 전세 현황 그리고 임대차 계약 시에 주의해야 되는 점까지 짚어봤습니다. 정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